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우리 연예계를 보면요, 커밍아웃 한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죠. 좌파 커밍아웃, 깨시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소위 이제 이렇게 나도 좌파다, 꼭 뭐 좌파라기보다는요, 보수로 불리는 이 정치 세력, 자유보수, 자유우파, 애국보수 뭐 이쪽으로 불리는 태극기 세력으로 이제 불리던 이 세력을 쓰레기 취급하거나 나쁜 정치 세력으로 보는 그런 연예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연예계 자체가 좌편향되어 있다 그러죠. 문화 권력은 왼쪽에 가 있다. 이게 오래전에부터 있어 왔던 일종의 프레임인데요. 그런데 실상 말이죠, 연예계 내부를 이렇게 좀 잘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샤이 보수가 그렇게 많대요. 샤이 보수. 굳이 따지면 연예계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재단을 해보면은, 계량을 해보면은 보수 쪽이 더 많지 않겠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로 치면은 좌파 쪽이 더 많아 보입니다. 특히나 좌파 연예인들 중에는 이름난 연예인들, 그리고 현역으로서 지금 상당히 잘 나가는 정치인, 연예인들 뭐 등등, 그리고 좀 나이대가 비교적 좀 젊은 층에서도 많이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이러니까 좌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는 거죠. 영향력도 커 보이고, 거기에 영화계라든가 방송계라든가 뭐 그 밖에 뭐 많은 문화 그 어떤 영역에서요, 기본적으로 좌가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신들의 뭐 여러 가지 어떤 흥행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좌쪽으로 가는, 일부러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좌 편향된 그런 어떤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우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를 내는 우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다릅니다. 조금씩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는 우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죠. 자, 그 가운데 최근에 주목을 끈 인물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JK 김동욱이라고요. 노래 정말 잘하잖아요. 그야말로 상남자의 외모에다가 목소리도 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JK 김동욱 확실하게 이번에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그리고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말했죠. 저는 이 JK 김동욱 발언을 쭉 보면서요, 저 사람은 신념화된 우파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신념화된 애국 우파에 가깝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조장혁입니다. 조장혁 하면 노래 너무도 잘하잖아요. 가창력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뭐 탑 클래스에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조장혁. JK 김동욱도 그 특유의 그 뭐 개성이 있는 목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뭐 굉장한 인물이고요. 자, 이들이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와, 정말 대박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목소리를 많이 내는데 우파 연예인들은 그렇게 없나? 그게 아닙니다. 이들도 이렇게 하나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죠. 자, 조장혁, 중독된 사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만, 다른 사람 노래 부른 것, 다른 가수 노래 부른 것들 중에도 아주 잘 부른 노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윤 탄핵 기각 시 발의 의원 전부 사퇴해라. 와, 대박입니다. 박수 쳐야 됩니다. 요게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오늘자 뉴스군요. 이게 3월 17일. 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 표명, 윤 대통령 석방날에는 권선징악 올렸다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 석방날에는 딱 권선징악 딱 네 글자. 그야말로 사필귀정, 권선징악,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대통령은 구속되면 안 된다, 직무 복귀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비판한 가세현 출연했어요. 자기는 뭐 정치 성향으로 봐서 우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만, 좌파도 아닌 거죠.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굳이 성향으로 본다 그러면은 중도 우파 정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조장혁 씨가 최근에 이런 발언들을 했던 게 지금 알려지면서 발칵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연예인들은 우리 거야라고, 특히나 이름난 연예인들, 지금 현역화되어 있는 한물간 연예인이 아니고 현역으로 뛸 수 있는 연예인들은 자기들 거라고, 자기들 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좌익들이죠. 좌파들이죠.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나타남으로 해서 이제 저들이 아성이 흔들리는 거죠. 이거 뭐야?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이게요, 자신의 SNS에 이제 나왔었는데, 이런 식이죠.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와, 박수 쳐야 됩니다. 정말 100% 동의합니다. 국회 해산하라 이런 어떤 주장도 만만치 않고요. 그런 목소리 많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너무 많다. 300명 필요 없다.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200명으로 줄이자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았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사실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숫자는 좀 줄여야 되고요. 국회가 있기 때문에 나라 발전을 저해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저해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화가 된 지 오래됐고 민주화가 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보고 민주화 안 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화 안 됐다라고 보는 나라도 없어요. 민주화가 더 빨리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선진화보다는.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아직도 팔고 있는 그 쌍팔년도 약을 지금도 팔고 있는 세력이 바로 저쪽 수구 민주 세력입니다. 민주 세력 자신들이 마치 진보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저들이야말로 과거적 프레임에 매달려 있는 민주 반민주 구도를 아직도 갖고 있는 거야. 저들이 독재 반독재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옛날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독재의 요만큼의 어떤 그런 독재적 요소가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보십시오. 광우병 때 결국은 국민의 뜻대로 다 그냥 따라갔잖아요. 그런 분이 무슨 독재겠습니까? 독재의 독자도 지금 끄집낼 수 없는 그런 분들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독재를 했다는 겁니까? 무슨 독재를. 계엄이 필요한 이유에 있어서 원포인트 계엄을 했던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계몽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도 위험하다라는 상황을 다 드러냈죠. 그 추악한 어떤 그런 면모를 다 드러냈고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본인은 스스로 그런 말도 했었죠. 계엄을 선포한 목적은 다 100% 달성이 되었다. 이제는 역사의 몫이다.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의 힘으로 그 계엄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계몽령을 완성을 시켜야 된다. 그게 계몽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 조장혁이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조장혁 최근에 이 계몽 이후에 나왔던 이 발언들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3월 6일 대수의 법칙. 뭐 많이도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수의 법칙. 딱 5글자. 3월 8일에 권선징악. 그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저 위에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 사퇴하라.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의 법칙 뭔지 아시죠?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하고 왜 그렇게 차이 나느냐라는 겁니다. 본 투표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여유 있게 이기는데 사전 투표만 가면 왜 그렇게 크게 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벼락 맞은 사람이 또 벼락 맞고 여러 번 벼락 맞을 정도의 확률이다. 수조분의 1이다. 확률이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그걸 이 사람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대수의 법칙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라. 의심스럽다. 의혹스럽다. 이거는 절대로 자연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통계적 현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권선징악. 대통령이 지금 체포 구금 구속된 그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탄핵 소추되고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권선징악으로 딱 이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런 연예인 중에서도 이런 용감한 그야말로 할 말 하는 연예인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좌파들 독판 치는 독장 치는 시대도 이제 끝나갑니다. 문화 권력을 조금씩 빼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5대5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은국 씨 같은 사람이 우파 정권에서 우리 같은 이런 우파 연예인도 좀 챙겨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착착착 풀리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가장 큰 것은요. 영화계라든가 또 뭐 그 방송계 이런데 그 소위 이제 PD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종사하는 인물들 대부분 좌파들이 많죠. 그것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노조도 있고요. 자, 이번에는 JK 김동욱입니다. 이분은 지금이 아니고 얼마 전이었었죠. 1월 19일 기사니까 이거요. 이걸 새삼스럽게 다시 조장혁과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싶으네요. 자, 군 면제 캐나다인 JK 김동욱 윤 대통령 구속되자 지금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 내렸다라면서요. 자, 분노가 지금 cry later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레이지가 분노 아닙니까? 분노가 지금 이런 식으로 터졌다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지금 자신의 SNS에 지금 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JK 김동욱도 대단한 겁니다. 쟤는 이 사람을 보면서요, 그야말로 신념화되었다. 자유우파로 불려도 될 것 같아요. 조장혁은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 JK 김동욱은요, 나를 까려면 까, 때리려면 때려,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이죠. 이런 사람은 자유우파다. 사실, 국내에서 이만한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만한 수준의 어떤 자기 소신을 갖고 애국 우파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흔치 않은 거죠. 자, 윤지지 JK 김동욱 악플러들을 향해서 기분 더러운 스팸이다. 그런 발언을 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악플이 지금 달렸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신상털기를 하려고 저들이 난리를 쳤었죠. 그렇지만 JK 김동욱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들을 그냥 조롱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까불고 있네. 니들이 어쩔 거야. 이런 식이었었죠. 그러면서 자신을 성원한 누리꾼들에게는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그런 또 뜻을 전했습니다. 역시 씹을 때는 즐거운데 먹고 나면 기분 더러운 스팸으로 취급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악플을 다는 인간들 말이죠. 아무튼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일어난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종북 세력들 정신 승리하고 있는 모습 상상하니 조금 웃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어기고 침입한 자들에게 어떤 무력 사태도 없이 순순히 공수처로 향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정신 승리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은 누가 진정한 내란 세력인지 알게 되었다. 이러면서요. 내란의 지금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란 우두머리는 윤 대통령이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 있다.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세력이다. 이런 것을 그 당시도 언급했었고요. 지금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죠. 자, 아무튼 조장혁이나 이런 JK 김동욱 같은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한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드디어 천하 평정도 가능하겠다. 우파에 의한 애국 우파에 의한 자유보수에 의한 문화 권력의 정치 이것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되자면요 역사부터 바꿔야 되고 많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학교 교육 뭐 다 들어가죠.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된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백년 전쟁의 핵 중의 핵이 바로 그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요. JK 김동욱, 조장혁 이 두 사람 나이를 보십시오. 김동욱은 49세, JK 김동욱 49세, 조장혁은 56세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좌익 세대입니다. 4050. 가장 좌익화된 세대 중에서도요. 가장 가운데 있는 세대죠. 여기가. 왜냐하면 통상 4050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던 말이거든요. 그럼 그 40대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더 들었다고요. 그래서 40한 3, 4, 5세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4050은. 40대 초반은요. 2030에 가까워요. 오히려. 40대 초반 그리고 60대 초반까지입니다. 40한 서넛부터 60한 서넛 요 사이죠. 60한 서넛하고 65, 6세가 달라요. 이거 확실합니다. 58년생, 59년생하고 60년생, 61년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60년생, 61년생들이 있죠. 이들하고 59년생, 58년생하고는 성향적으로 꽤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60대라고요. 그 보수로 보면 위험해요. 그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60대 초반들 그 60세부터 한 60, 한 3, 4세까지는 저쪽이 다수예요. 6대 4 정도로. 이가 기가 막히다니까. 1년 차인데도 그렇게 됩니다. 50년대생들, 58년, 59년생, 9년생들 끝물인데도 이들은 지금 65세, 66세 이렇게 67세 가까이 되어 있잖아요. 이들은 보수적 경향을 확실히 띠고 전체적으로 한 7대 3 정도로 보수 쪽이 강세죠. 기이합니다. 그게 바로 4050이죠. 60대 초반이 아니에요. 그들이 4050이라니까. 과거에 우리가 말하던 바로 그 4050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게 좌경화된 세대가 50살 전후예요.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이들이거든. 야,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제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자, JK 김동욱은요, 왜 이름이 김동욱인데 왜 JK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캐나다 국적이잖아요. 대한민국, 캐나다 이렇게 국적이 바뀌었는데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 따라. 그래서 본명이 존 킴이죠. 존 킴의 야그가 JK잖아요. 그래서 한국 이름도 같이 이렇게 병기해서 JK 김동욱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조장혁 같은 경우도 서울 출신, JK 김동욱도 서울 출신입니다.
순수한 서울 토박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찾기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왠지 이 두 사람 다 순수 토박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아무튼 대단한 용기와 대단한 어떤 그런 자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면은 드디어 이 100년 전쟁에서도 최종적으로 애국 우파 자유 보수 세력이 승리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